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I want to be a part of it. New York, New York. These vagabond shoes are longing to stray right through the very heart of it. New York, New York. I want to wake up in a city that doesn't sleep.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5주차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와일드 윅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5주차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뉴욕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뉴욕 제츠와 뉴욕 자이언츠 이 두 팀이 5주차가 지난 현재 각각 3승 그리고 4승을 기록하면서 두 팀 모두 5할 승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선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뉴욕 제츠의 경우에는 잭 윌슨이라는 이 2년차 소포모어 쿼터백이 돌아온 이후에 지금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좋은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 비록 이 뉴욕 제츠라는 팀이 현재 상대하고 있는 상대들, 승리를 거둔 팀들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피츠버그 스틸러스,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 이처럼 주전 쿼터백이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하위권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지금 3승을 거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들, 과정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박수를 쳐줘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상대적 약팀들을 과의 플레이를 통해서 경기를 승리를 거두고 있지만, 만약 작년에 뉴욕 제츠였다면 이 경기들에서도 분명히 이기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만큼 뉴욕 제츠라는 팀이 현재까지 이 본인들의 미래라고 생각되는 이 젊은 선수들을 통해서 게런 윌슨이라는 리시버 좋은 활약 펼치고 있고, 브리스 홀 런닝백 굉장히 좋은 오늘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소스 가드너 코너백 또한 본인들의 1라운드 픽 또한 굉장한 활약을 펼쳤어요. 이처럼 뉴욕 제츠라는 팀이 결국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이 승리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이 제츠의 팬분들은, 그리고 뉴욕 제츠라는 이 구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하고 굉장히 즐거워할 만한 현재 시즌 결과들이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 이 마이애미 돌핀스는 3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결국 이 투아라는 주전 쿼터백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 백업 쿼터백이었던 이 테디 브리지워터라는 쿼터백조차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2연패에 빠지게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투아라는 쿼터백을, 본인들의 주전,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하였을까? 그의 뇌진탕이나 이런 부상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안일한 판단을 했고,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선수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현재 계속해서 남아있고, 어쨌든 뉴욕 제츠를 상대로 마이애미 돌핀스는 이 디비전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투아가 나중에 돌아온다든지,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가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향후 플레이오프나 이런 디비전 경쟁에 있어서 이번 패배는, 뉴욕 제츠에게 대패를 당한 이 패배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또 다른 뉴욕 팀인 자이언츠입니다. 뉴욕 자이언츠는 사실 제가 저번 주 이제 4주차 픽 에피소드에서 이 경기가 런던 게임인지를 잘 몰랐어요. 물론 이제 청취자분께서 댓글로 알려주긴 했지만, 만약 이 게임이 런던 게임이었던 걸 제가 만약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자이언츠의 커버로 선택을 했을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일단 이렇게 중립구장, 이렇게 거기다 멕시코나 런던이나 이렇게
해외로 가는 이런 경기들에서는 사실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그런 집중력과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환경에서 플레이를 펼친다는 의미는 뭐 인게임적인 요소, 뭐 잔디의 뭐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라커룸의 그러한 뭐 편의성이나 뭐 이런 호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외부적인 요소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 런던에서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했다면 저는 아마 뉴욕 자이언츠의 커버승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커버승을 떠나서 업셋을 일으킨 뉴욕 자이언츠예요. 마지막 이 세쿠안 마클리의 러싱 터치다운을 통해서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는 뭐 고4리까지 시도를 했지만 결국 그 패스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린베이 패커스는 런던에서 뉴욕 자이언츠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There's a standard that we've played at for a long time, and just because the faces change doesn't mean the standard changes. That's a hard concept, I think, to grasp at times, but we hold ourselves to a really high standard. I hold myself to a high standard, and we're just not quite there yet.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어쨌든 뭐 런던 게임에서의 뭐 업셋 패배, 뭐 이유를 댈 수면 좀 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패배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 그리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전반전에는 이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어느 정도 그래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펜스든 디펜스든, 그런데 경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 뉴욕 자이언츠의 이러한 러싱, 언더센터 기반으로 한 이들의 러싱 게임, 이들의 뭐 플레이 액션 게임, 그리고 데니얼 존스의 뭐 스크램블 러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을 잘 막아내지 못한 디펜스였고, 또한 오펜스적으로도 계속해서 펀트를 차는 등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전체적인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에 있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금 불신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나 싶어요. 먼저 13대 20이라는 점수차로 그린베이는 리드를 하면서 전반전을 끝냈고, 10대 20이죠. 그리고 돌아온 이제 이 쿼터의 후반전에서 뉴욕 자이언츠는 필드골을 성공을 시켰고, 결국 뭐 3쿼터 중반쯤에 그린베이 패커스는 본인들이 다시 공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터치다운 하나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을 상대로 이런 중립 구장에서 좀 더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공을 지킬 수 있는 풋볼을 플레이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은 결국 뭐 런더볼이겠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런 존스와 AJ 딜런이라는 런닝백들을 활용해서 러싱을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태우고, 러싱을 통해서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공을 돌려주지 않기 위한다는 그러한 플레이를 보여줬어야 하지만, 후반전 두 번째 펀트 장면을 보면, 3&아웃 장면을 보면 패스 하다가 단 한 번의 패스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결국 펀트를 차주었고, 이 펀트가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이처럼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이렇게 동점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컴백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작년까지는 통했어요. 그 이유는 에런 로저스와 디반테 아담스라는 리시버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뛰어난 쿼터백과 리시버 듀오를 가졌고, 뭐 LA 램스가 뭐 매튜 스태포드와 쿠퍼 컵으로 계속해서 작년 시즌 컴백 무대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린베이 패커스도 그러한 능력을 분명히 가진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올 시즌 그린베이 패커스는 그러한 능력을 보기 힘든 팀이 되어버렸잖아요. 디반테 아담스는 계속해서 떠났고,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도 좀 지겹지만 어쨌든 디반테 아담스는 떠났고 루키 리시버들이 남았고, 이 루키 리시버들을 통해서 과연 에런 로저스가 컴백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옛날처럼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은 의문부호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맷 라플라 감독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택해야 했지만,
뭐 본인의 스킴을 믿었던지 또는 본인의 쿼터백인 애런 로저스를 믿었던지 해서 좀 더 득점을 하려는 풋볼을 펼쳤기 때문에 이러한 뉴욕 자이언츠의 업셋 경기가 펼쳐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인터뷰에서 애런 로저스가 밝혔듯이 뭐 팀 동료들이 더 높은 뭐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그냥 잘해라 뭐 이러한 뜻이겠죠. 그래서 작년 시즌이든 뭐 재작년 시즌이든 항상 그린베이 패커스가 부진할 때 나오는 그러한 패턴, 애런 로저스가 팀 동료들한테 불만을 조금 표출하다가 이것이 결국 미디어에 의해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되고, 그러다가 또 그린베이 패커스와 애런 로저스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펼치면 또 쏙 들어가는 뭐 이러한 패턴이 매년 이어지는 그러한 뭐 과정에 있는 그러한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반면 뉴욕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4승 1패예요. 4승 1패. 사실 이 NFC 이스트 디비전을 모두 대부분들이 뭐 팬이든 전문가든 뭐 선수들이든 이 NFC 이스트는 굉장히 약체 디비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을 거예요. 필라델피아 이글스,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 두 팀 정도만 뭐 플레이오프 경쟁을 할 수 있지, 뭐 뉴욕 자이언츠나 워싱턴 커맨더스는 뭐 약체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많이 예측이 되었는데, 물론 워싱턴 커맨더스는 결국 꼴찌 팀이 되긴 했지만 이 나머지 세 팀,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리그의 유일한 무패팀, 이제 5승 팀이 되었고,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뉴욕 자이언츠는 모두 4승 1패 팀이 된 지금 5주차의 상황입니다. 뉴욕 자이언츠는 결국 4승을 거두면서, 제가 자이언츠가 사실 승리를 거둘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팀이 이기고 있는 것은 정말 뭐 데니얼 존스 때문은 아니고, 뭐 단순히 한 명의 플레이어, 뭐 잘하는 선수를 뽑는다면 뭐 세쿠안 바클리를 뽑겠지만 전체적인 팀의 그러한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그리고 단순히 한 명의 선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뭐 디펜스, 스페셜팀, 오펜스 모든 53명의 로스터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상호작용을 해서 컴플리먼트 풋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런 위닝 컬처를 가지고 온 브라이언 데이볼이라는 감독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 이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이 풋볼을 리그의 다른 감독들도 저는 충분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스킴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뉴욕 자이언츠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언더센터 그리고 2명의 타이트엔드 같이 라인에 붙여서 이 헤비 포메이션에서 그냥 플레이 액션, 러싱, 플레이 액션, 러싱, 이게 끝이에요. 그러다가 데니얼 존스가 뭐 스크램블 한 번씩 하면은 디펜스 뭐 허점을 찔리고 뭐 이런 모습 하는데, 결국 이렇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승리를 확정 짓는 것, 이게 뉴욕 자이언츠만의 승리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러한 시즌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좋은 풋볼을 펼치고 있는 감독들에 비해 조금은 부족한 풋볼을 펼치고 있는 감독들 그리고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팀은 바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예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댄 캠벨 감독, 먼저 인터뷰를 듣고 오겠습니다. So he can come home. So that's good news. You know, certainly we didn't play good football there. It was not good. It was the worst of the season overall as a team, and you know that falls on me. You know, I mean, you can't play that way, and unless you know your head coach doesn't have them ready. So that's 100% on me. Questions? 먼저 이 댄 캠벨 감독은 정말 멋있는 남자다운 감독이잖아요. 선수 출신에 뭐 체격도 굉장하고 그리고 파이팅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만약 올 시즌 하드넉스를 본 팬분들이라면 이 댄 캠벨 감독의 팬이 되지 말라야 안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텐데요. 정말 저도 뭐 경기 외적으로는 이 댄 캠벨 감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선수들과 같이 웃을 수 있고 선수들과 같이 뭐 슬픔을 나누고 울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뛰어난 인간이자 감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게임 안에서의 댄 캠벨 감독은 지금 분명히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먼저 단순히 5주차 경기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을 상대로 0대 29라는 이 셧아웃 패배를 당하기 전에도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뭐 35득점에 득점 1위의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승 3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1승 3패에는 매번 뭐 원 포제션 차이로 경기를 패하는 등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었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왜 이 팀은 잘하는 것 같은데 뭐 득점은 잘하는데 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거냐라고 책임자를 묻는다면 결국 그에 대한 이유는 댄 캠벨 감독밖에 없어요. 이 댄 캠벨 감독이 이 좋은 득점을 거둘 수 있는 이 팀을 두고도 결국 뭐 더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등 또는 뭐 상대에게 너무 빨리 뭐 공을 다시 건네주면서 실점의 기회를 뭐 만들어준다는 등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부족한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을 상대로 이번 경기 이들이 보여준 것은 바로 폴스다운 실패, 인터셉션, 펀트, 펌블 터치다운 허용, 펀트, 폴스다운 실패, 폴스다운 실패, 폴스다운 실패, 폴스다운 실패, 그리고 경기는 끝납니다.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9번의 이 드라이브가 모두 뭐 득점을 올리지 못하였고 이 9번의 드라이브 중에 7번의 드라이브가 턴오버로 연결이 되었어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도 물론 뭐 후반전에는 이 점수차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굿포릿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에서 좀 평가를 하자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이 댄 캠벨 감독은 무조건적인 득점을 하기 위한 지금 풋볼을 펼치고 플레이 콜을 하고 있고 뭐 게임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 이들이 공을 지키려고 하는 뭐 승리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풋볼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점 때문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4주차까지 35득점이라는 평균 뭐 리그 1위 득점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패치를 상대로 단 0점, 1점도 내지 못한 그러한 굉장히 실패한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었던 거예요. 반면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은 저번주 그린베이 패커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선전을 거둔 거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이 베일리 제피라는 루키 쿼터백의 첫 뭐 선발 스타팅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스를 상대로 0대 29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Well, it's nice to come in here after a game like that. Really good team win for us. Start with the coaching staff. I thought they did a great job this week all the way across the board. 베일리 제피는 뭐 21번의 패스 시도 중에 뭐 17번을 성공시켰고 1개의 터치다운, 뭐 1개의 인터셉션, 뭐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좋은 뭐 컴플리션 퍼센티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현재 추구하는 승리 방법을 이 선수가 지켜내는 풋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칭찬할 만한 경기력이지 않았나 싶어요. 패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주차까지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본인들의 팀 컬러를 잊어버린 팀이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뭐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이 추구하는 풋볼, 이들이 추구하는 풋볼은 일단 컴플리먼트 풋볼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 뭐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에서 극대화를 해서 공을 지키는 풋볼, 턴오버 마진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그리고 뭐 필드 포지션, 이 스페셜 팀의 가치를 높게 여기고 단순히 득점에 의한 승리가 아닌 공을 지키는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의 풋볼이에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뭐 스티븐슨 런닝백의 좋은 활약, 그리고 베일리 제피라는 루키 쿼터백의 높은 컴플리션 퍼센티지, 패스 컴플리션 퍼센티지, 그리고 때때로 뭐 중요한 썰드 다운이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리시버들의 캐치 능력, 뭐 자코비 마이어스가 뭐 100야드를 넘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3주차까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특히 맥 존스라는 쿼터백이 너무나도 많은 뭐 본 헤드성 인터셉션, 그리고 이런 턴오버를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내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풋볼을 잘 하지 못하였어요. 그 부분에서 뭐 오펜스의 스킴의 변화라든지 이들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러싱 기반의 오펜스가 아닌 스프레드 타입의 오펜스를 선보이면서 좀 기존의 그런 패치가 보여주던 모습이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주차와 5주차의 뉴잉글랜드 패치는 뭔가 빌 벨리책 감독이 좀 더 앞에 나와서 전면적으로 이 팀을 코칭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오펜스 플레이 콜링을 기존의 플레이 콜러가 계속 하겠지만 좀 더 플레이 콜러에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풋볼을 하자, 뭐 이런 것을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경기의 게임 플랜을 애초에 짤 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3주차까지 했던 것은 뭐 맞지 않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풋볼을 그려낼 것이다 라는 것을 주문했다든지, 저번 주부터 이 4주차부터의 패치는 분명 3주차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실히 이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또한 현재 이 뭐 브라이언 데이블이나 뭐 빌 벨리책 감독이나 이렇게 좋은 풋볼을 하고 있는 팀 중에 또 다른 팀을 한번 또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오늘 뭐 LA 램스를 상대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둔 바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마이크 맥카시 감독이에요. 사실 이번 거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띵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 맥카시라는 감독을 좋아하지 않았고 꾸준히 비판을 해왔고, 그의 뭐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이나 뭐 폴스다운 콜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이 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문제점이었던 페널티 문제 등 감독적인 요소에서 마이크 맥카시 감독이 굉장히 비판받아 왔을 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 감독을 싫어하고 비판을 해왔던 포지션이지만, 이번 5주차까지의 런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댈러스 카우보이스 또한 이 주전 쿼터백인 닥 프레스캇이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음에도 이 쿠퍼럿이라는 백업 쿼터백을 통해서 이들은 지금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뭐 램스의 경기나 또 뭐 저번 주나 뭐 저저번 주나 그냥 올 시즌을 꾸준히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보신 팬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이들의 승리 공식이 무엇인지. 강력한 디펜스를 앞세워서 턴오버 배틀에서 승리를 하고, 또 필드 포지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오펜스에서 할 거는 단 하나예요.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너네 러싱만 해라. 이지키엘 엘리엇과 토니 폴라드에게 공을 던져주고, 서드 다운에 만약 패싱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뭐 쿠퍼러쉬가 뭐 분레그를 뛰든 아니면 뭐 CD램이나 이런 서드 다운 상황에서 특화된 리시버들에게 공을 던져주면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지속시키는 풋볼을 추구하고 있어요. 퍼스트 다운과 세컨드 다운에는 계속해서 러싱을 선택하니까 시간을 태우고 상대 쿼터백에게 공을 건네줄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본인들이 이 오펜스 그리고 경기를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풋볼을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는 가뜩이나 이 타임 오브 포지션 싸움에서 패함으로써 이 드라이브의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는 정말 막강하잖아요. 이번 LA 램스를 상대로도 뭐 도렌스 암스트롱이 뭐 펌블 리턴 터치다운 그리고 뭐 필드골 블락 등 정말 좋은 뭐 스페셜 팀이든 디펜스든 정말 좋은 플레이 메이킹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카 팔슨스는 이번 경기에서 9개의 쿼터백 뭐 프레셔를 추가함으로써 리그 전체 1위에 지금 패스러셔 주인공이 된 상황이고, 또 뭐 디마커스 로렌스나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고,
트레번 딕스나 이러한 볼 호크 코너백 또한 있고, 즉 상대 오펜스는 우리가 플레이해야 하는 드라이브는 점점 적어지는데, 이 드라이브를 만약 인터셉션이나 펌블을 통해서 이 팀에게,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에게 계속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득점을 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득점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아예 없애는 게 현재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고, 이들은 뭐 크게 무리하지도 않아요. 뭐 터치다운을 할 수 있으면 터치다운을 하지만, 오케이 터치다운 못해? 그러면 우리 그냥 필드골 찰 거야. 우리 무리하지 않아. 왜냐? 우리는 강력한 디펜스 있고, 우리는 안전하게 이 경기를, 우리 팀을 지켜내는 풋볼을 할 거거든. 이러한 지금 오펜스 그리고 디펜스, 이러한 게임 매니지먼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4승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분명 마이크 메카시 감독을 현재 칭찬할 수밖에 없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마이크 메카시 감독의 전체 커리어 중에 가장 훌륭한 시즌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나 싶어요. 이들이 뭐 슈퍼볼을 드러냈던 그린베이 패커스의 시즌보다도 제 생각엔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나 싶고, 아무튼 이 쿠퍼 러쉬라는 쿼터백의 이 연승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 큰 승리를 거둔 필라델피아 이글스, 그리고 아쉬운 패배를 겪은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 먼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디펜스는 확실히 저번 주부터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2주 연속 보였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가 분명히 후반전에 큰 고전을 경험하면서, 뭐 때때로 뭐 단순히 포맨 러쉬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뭐 적재적소로 뭐 블리츠 콜도 잘 들어맞게 쓰면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지하는 데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역시 이 경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지막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마지막 오펜스 드라이브 상황이죠. 카일러 머레이가 세컨 앤 10 상황에서 스크램블을 통해서 이제 슬라이딩을 하였고, 이것이 당연히 사실 퍼스트 다운을 갱신한 줄 알았는데 20초가 남은 상황에서 카일러 머레이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오펜스는 그냥 스파이크를 선택했고, 사실은 퍼스트 앤 10이 아니라 서드 앤 1 상황의 스파이크를 한 거예요. 결국 더 이상의 패스나 뭐 러싱의 시도 기회가 없어진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필드골을 시도하였고, 이 필드골은 결국 실패를 함으로써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뭐 멍청한 패배를 당했다, 이러한 지금 비판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After the play, everybody screaming clock, in my ear. So, assuming, I had the first down. Would you have run? Would the play been different if you had gotten the first down, or is it still? I think there was like 20 seconds left. Again, they were calling clock, so it's not in the moment. I'm just after the play was over, everybody screaming clock. We practiced it all the time. They had obviously thought we had the first down, so that was that's what we went with. 사실 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뭐 이 스타디움의 전광판에 First and 10이라고 표기가 되었다. Third and 1이 아닌. 그래서 뭐 카일러 머레이와 뭐 클리프 킹스버리와 그리고 모든 구장 내 모든 사람들이 혼동을 해서 이것은 First down을 갱신했나 보다 하고 스파이크를 받고, 뭐 이제 나머지 세컨 앤 썰드 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격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썰드 앤 1이었고, 그 혼돈 때문에, 착각 때문에 결국 패배를 했다, 뭐 이러한 지금 목격담이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정말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오가는 이 스포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1승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 스포츠에 있어서 퍼스트 다운인지 그것이 썰드 다운인지 그 차이나의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혼란스러워서 그것에 착각한 채
뭐 플레이 콜을 내리고 또 뭐 플레이가 진행되고 이런 사실이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도 지금 21세기의 어떠한 시대인데 이러한 실수가 벌어지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카디널스가 이 경기 패배를 한 것은 결국 본인들이 득점을 더 이상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뭐 이 경기를 필드골을 차서 동점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경기의 결과가 이어질지 몰랐던데요. 그런 경기였고, 카디널스가 그냥 애초에 잘했으면 이기는 경기였어요. 그만큼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오펜스는 아직도 본인들의 그런 포텐셜을 터트리지 못하고 있고, 사실 경기를 보면 굉장히 답답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친정팀이었던 이글스를 상대로 이 잭 얼츠라는 타이트엔드는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이 카일러 머레이와 뭐 호흡이 전혀 맞질 않는 모습이 중간중간 자주 연출되면서, 아니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아직도 이렇게 호흡이 안 맞는 게 가능한가? 도대체 이들은 본인들이 어떤 플레이를 펼치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어요. 또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정말 대단한 그룹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뭐 이러한 상대에 대한 뭐 대책을 뭐 마련해 해오지도 않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러싱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다른 모션이나 뭐 다른 뭐 미스 디렉션 뭐 스타프들을 활용해서 뭐 상대를 혼란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오지 않았다는 흔적이 너무나도 잘 보였고, 그냥 저번 주 했던 거 우리 다시 해보자, 우리가 하던 거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본인들이 달라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뭐 이번 5주차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이제 2승 3패가 되었어요. 물론 NFC 웨스트의 이 디비전 팀들이 생각보다 뭐 좋은 그런 퍼포먼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이 없어서 아직은 걱정을 해도 되진 않지만, 너무 이르지만 걱정을 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당연히 플레이오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디펜스는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펜스 또한 확실한 스텝업을 보여주어야 하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다음은 또 한 번 이번 주도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4릿을 시도하는 감독을 깔 시간이죠. 바로 LA 차저스의 대표적인 이 고4릿 신봉자인 이 지니어스라고 불리는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인데요. 이번 경기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한 짓은 이제 마지막 2점 차로 승리하고 있는 4쿼터 1분 13초가 남은 상황에서 본인 진영 46야드 선상에서 이제 폴스 앤 원 상황에서 펀트를 차지 않고 고4릿을 시도를 했어요. 1분 13초가 남았고 2점 차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 상대팀인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필드골을 하나 넣으면 승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 진영 46야드에서 폴스 앤 원에서 고4릿을 시도를 합니다. 당연히 펀트를 차지 않고요. 이 패스는 결국 실패가 되었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바로 이제 45야드 진영에서 공을 잡음으로써 만약 5야드 또는 10야드만 전진을 했으면 이들은 이제 필드골을 차면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이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긴 했지만 이제 LA 차저스의 35야드 진영에서 이 세 번 모두 뭐 더 앞서 나가지 못해서 야드를 획득하지 못해서 결국 54야드 필드골을 차게 됐지만 이 필드골은 결국 실패를 하였고 결국 LA 차저스가 승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LA 차저스가 이긴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정말 what the fuck이 그냥 그대로 나왔을 정도로 이 브랜든 스테인리 감독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일부러 지금 승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건가 싶었을 정도로 만약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이 뭐 5야드라도 조금만 더 전진을 했다면 뭐 닉첩이 좀 더 팔팔해서 전진을 시켰다면 펄스다운을 갱신을 했다면 그러면 경기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승리로 끝이 났을 거예요. 단지 이들이 LA 차저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키커가 킥을 실패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유예요.
브랜든 스탠리 감독이 경기 끝나고 뭐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자위를 하긴 합니다. We believe in our process. We believe in our players on both sides. And we were coming out here on the road to win this game, not kick it and then go hope to win. You know, I believed our defense would get a stop if we didn't make it because I knew that we could cover them. And so you got to live with it when it doesn't go down. You know, we went for it in the on the first drive, and it didn't go down, and we're willing to live with that. But we know what that means to our group, and playing that way, there's no way I was taking our offense out of the field. 뭐 본인의 디펜스를 믿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한 풋볼을 하지,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러한 얘기로 본인의 그러한 결정에 대한 부분을 합리화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 그 정도로 합리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당연히 펀트를 차고 디펜스를 믿는다면 오히려 더 펀트를 차야죠. 디펜스 믿고 펀트를 차고 상대가 뭐 터치백을 하든 더 먼 진영에서 디펜스를 믿고 상대 오펜스를 저지시켜야 했지만 이들은 객기를 부린 거죠. 결국 폴스 앤 원 상황에서 굿포릿을 시도하였고 패배의 원인을 스스로 마련하게 된 꼴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 신시내티 벵갈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에서도 이어집니다. 신시내티 벵갈스는 뭐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어런스 콜을 받음으로써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 2야드 진영까지 전진을 하였고 터치다운 하나 역전하기 위해서 단 2야드만 전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잭 테일러 감독은 뭐 첫 퍼스트 다운 상에서 패스, 뭐 세컨드 다운 상에서 필리 스페셜, 그리고 서드 다운 상에서는 뭐 셔블 패스, 정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러싱을 콜했고 조은 믹슨이라는 런닝백에게 공을 건네 주었다면 이 레드존에서 분명 득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냥 안 되네, 우리 그냥 필드골 하자, 우리 잘 안 돼, 우리 오펜스 구려를 인정하고 필드골을 찾더라면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시내티 벵갈스가 승리했을 확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플레이 콜에 너무 과신을 하고 본인의 이러한 게임 매니지먼트가 뭐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아날리틱적인 요소를 도구가 아니라 맹목적인 주체로 이제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 뭐 굿포릿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공을 건네주었고 이들은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뭐 LA 차저스나 신시내티 벵갈스, 뭐 브랜든 스탠리 감독, 잭 테일러 감독, 정말 뭐 굿포릿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감독들이고 이러한 점이 때로는 뭐 좋은 측면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판단들은 모든 그런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굿포릿을 시도하는 게 뭐 확률적으로 승리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러한 아날리틱적인 요소들은 단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그 시애틀 메리너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대결도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정말 큰 점수차로 앞서가면서 뭐 아날리틱적인 모델로는 토론토의 승리 확률이 99.1%다 라고 했지만 결국 시애틀 메리너스가 역전을 했어요. 그만큼 이 아날리틱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결과론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체로서가 아닌 도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뭐 브랜든 스탠리는 너무 뭐 천재다라고 불리고 그리고 뭐 잭 테일러 감독도 슈퍼볼 출신의 감독이다 뭐 이러한 호칭, 칭호 그리고 본인들이 너무나도 스스로 과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저 또한 매주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나 싶어요. 뭐 브랜든 스탠리 감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비판을 하고 넘어가자면 뭐 이 감독이 LA 램스에서 뭐 정말 역사적인 뭐 디펜스를 만들어냈다 해서 LA 차저스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작년 시즌 LA 차저스의 디펜스는 리그 최하위급의 디펜스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이번 오프 시즌에 뭐 클리오맥, 뭐 제이시 잭슨, 그리고 뭐 세바스찬 조셉데이, 정말 좋은, 정말 비싸고 그리고 정말 좋은 플레이어들을 영입하면서 이들은 브랜든 스테인리 감독의 이 디펜스 지니어스라는 칭호를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름받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강구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게 213 러싱 야드를 허용해왔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6.9 러싱 야드당 횟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LA 차저스가 작년보다 디펜스적으로 나아진 게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굉장히 많은 돈, 뭐 드래프트 픽을 썼지만 200 러싱 야드를 또 허용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로도 어마어마한 러싱 야드를 허용했고, 이 정도면 뭐 그냥 브랜든 스테인리 감독은 뭐 지니어스라는 칭호를 어떻게 받았던 것일지, 과연 이 감독이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아니면 언제쯤 잘리게 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시즌입니다. 사실 이 브랜든 스테인리 감독의 이름을 떼고 이 브랜든 스테인리 감독이 하고 있는 이 경기 매니지먼트 능력, 그리고 뭐 팀적인 뭐 스탯적인 요소들을 그냥 브랜든 스테인리가 아닌 뭐 맨 룰 감독 또는 뭐 마이크 메카시 감독, 이러한 감독들의 이름을 붙였다면 당장 잘렸어요. 근데 다만 브랜든 스테인리 감독은 뭐 아날리틱의 천재다, 뭐 이러한 칭호 덕분에 아직까지 그런 큰 비판을 당하지는 않고 면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뭐 대략적으로 많은 경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간략하게도 얘기하자면 뭐 버팔로 빌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펜스 퍼포먼스, 가브리엘 데이비스는 98야드 뭐 터치다운, 그리고 68야드 리시빙 터치다운을 2번이나 기록하면서 정말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팀에 있어서 이제는 기대할 것이 남아있나. 물론 케니 피켓이라는 루키 쿼터백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단순히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팀의 문제는 케니 피켓이나 뭐 이런 리시버나 런닝백, 오라인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오펜스의 구조, 오펜스의 시스템 자체가 정말 많이 망가진 모습이고, 이 팀은 과연 맷 캐나다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언제쯤 내보낼까라는 물음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또 시카고 베어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도 뭐 결국 바이킹스의 리시버인 저스틴 제퍼슨을 베어스가 잘 막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경기에 패했고, 저스틴 필즈는 전반전에 3개의 패스를 성공을 했어요. 반면 커크 커즌스는 전반전 17번 연속 패스를 성공을 했고요. 아마 이 극명한 차이가 경기의 승패이지 않았나 싶고, 뭐 저스틴 필즈의 부진은 그리고 5주차에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시애틀 시옥스와 뉴올리언 세인츠의 혈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일단 뭐 러싱이면 러싱, 그리고 뭐 스페셜팀이면 스페셜팀, 정말 뭐 홍길동처럼 정말 모든 곳에서 활약을 펼친 테이썸 힐이라는 이 선수에게 박수를 치고 싶었던 경기였고, 또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에게도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그의 타일러 러켓이라는 리시버에게 향한 2번의 딥 패싱 터치다운은 정말 멋있는 그런 패스들이 꽂혔었고, 이러한 경기력을 보면서 아, 러셀 윌슨도 저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재밌는 그런 물음이 생겼던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또 애틀란타 팔콘스와 템파베이 벅스는 사실 벅스가 전반전에 압도한 것은 맞지만 역시 후반전에 애틀란타 팔콘스에게 쫓기면서 조금은 아직은 이 벅스라는 팀이 정상급으로 돌아오기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뭐 타이탄스와 커맨더스의 경기도 굉장히 졸전이었죠. 좀 보기 힘든 경기였는데, 테네시 타이탄스는 역시 리시버가 없어요. 로버트 우즈라는 리시버를 제외하면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빈약한 세컨더리진을 확실하게 공략할 만한 리시버가 없었고, 그렇게 좀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졌지만 어쨌든 뭐 데릭 헨리의 뭐 스크린 게임이나 이러한 때때로 좋은 집중력을 보이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커맨더스는 분명히 컴백의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레드존에서 날려먹은 칼슨 웬츠라는 쿼터백의 한계를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가면서 역시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휴스턴 텍산스와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기는 역시 휴스턴 텍산스가 작년에도 잭슨빌을 2번 연속 잡으면서 이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에게 악몽을 선사했는데, 이번 경기도 역시 홈에서 트레버 로렌스는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트레버 로렌스의 마지막 이 레드존에서의 인터셉션은 정말 이 선수가 뭐에 씌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본헤드 디시전 메이킹을 선보였고, 분명히 좋은 분위기와 흐름을 이어갔던 잭슨빌 제기어스의 시즌이었는데, 최근 2연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분위기를 다잡고 다시 본인들이 발전해야 할 점을 빨리빨리 이렇게 찾고 그러한 행동을 보여야 하는 시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또 다음 경기, 이제 마지막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경기. 이 경기는 역시 뭐 예상대로 베이커 메이필드를 통한 이 팬터스의 오펜스는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디펜스의 힘에 입입어서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 상대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팀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러한 의문이 들었던 경기력이었고, 이 팀 또한 결국 코칭진의 물갈이가 기대되는 시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5주차 경기 리액션을 해봤는데요. 이번 5주차 경기는 제 피겜이 망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점수차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커버를 했어야 할 경기는 커버를 하지 못하였고, 또 커버를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경기는 또 커버를 했고, 굉장히 제 촉이 이번 경기에 잘 안 맞았었는데요. 뭐 그만큼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뭐 뉴욕 자이언츠와 뉴욕 제츠의 선전이라든지, 또는 뭐 부진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팀들이라든지, 정말 이번 시즌은 더욱더 예측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재밌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5주차에 어떤 재미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풋볼을 보고 있을 때 더욱더 그런 재미가 찾아오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ams do things like defend, really execute their plays, is because they have humility. You have humility. I've talked about it before. I've talked about it over the holiday break. We need to get some humility. I told him it's not, our fate isn't going to change until we get some humility. Till we're cool does not win. You got to be willing to do the uncomfortable things that go into winning. If all you're worried about is getting 12 points, regardless of the outcome for our team, it's going to continue. We got to totally change that. We're not going to win until we're humble enough to do the things that it takes to win games. Name of your jersey has nothing to do with who wins basketball games. Usually the team is humble enough to do the things it takes, gets the win. Winners know why they win. Losers, they don't know why they lose. They think it's the coach, their teammates, the referees. Winners know that intangibles win games. Preparation, adherence to the game plan, execution, physicality, toughness. Winners know that. They know the jersey doesn't matter. They know the little battles within the game. They're willing to do the uncomfortable things that go into winning a game.